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연금을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화장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91.7%인데요. 물론 일본은 거의 100%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1994년도 20.5%에서 정말로 괄목상대할 만한, 그리고 상전벽해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화장터 안에는 이상한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터 안에 매점과 식당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슬픈 와중에도 꼭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삶과 죽음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화장터 안에 식당이 있어야만 화장하는 동안에 상주와 문상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아침에 발인하고 화장터로 이동하면 화장하는 시간이 보통 2시간 내외이고, 낙골당이나 장지까지 가서 또 돌아오는 것까지 시간을 계산한다면 화장터에서 밥을 먹어야만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락은 먹을 수 있지만 상할 염려가 있으며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기 힘들죠. 그리고 상주는 문상객들에 대한 식사와 술을 대접해야 하는 등의 배려를 반드시 해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터에 식당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통 죽음을 꺼려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피하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군대 시절 용미리 공동묘지에서 수경을 하는데 시냇물을 그대로 퍼서 마신 적이 있습니다. 병사들은 그것이 시체 썩은 물이라고 했는데, 이렇듯 어떻습니까?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노인이 된다면 노후 생활비 걱정만 해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에게도 당연히 부부만의, 그리고 자기만의 삶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라든가 여가 활동, 참여 활동, 종교 활동 등이 있겠죠. 그리고 성생활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성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를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성에 대한 욕구가 사라질 것으로 봐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젊은이들이 믿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생활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생활 통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도 3분의 1가량은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부부인 경우가 혼자인 경우보다 6배 많으니까 사실 3분의 1 이상, 아니면 어떻습니까? 5분의 2 이상은 성생활을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 성생활 문제에 있어서 남녀성 차이는 극명합니다. 특히 남성의 성생활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죠. 가령 여성은 나이가 들면 성생활보다는 여유 있는 삶을 더 죽이지만 남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성생활과 떨어져 살지 않기 때문이죠. 남성은 나이가 들어 몸이 말을 듣지 않아도 정신적으로도 성생활을 즐겨야 하는 것이죠. 굳이 이 영화 2002년도에 개봉된 죽어도 좋아 이 영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노인의 성생활은 노후 생활과 은퇴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들병이라고 하십니까?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술병을 말하거든요. 들병이라는 뜻은요,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멍석 깔고 즉석에서 술을 파는 천한 계집을 말합니다. 저급 창녀죠. 그리고 술이 거나하게 오르면 몸도 파는 여자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기생의 등급이 있습니다. 1패기생, 2패기생, 3패기생, 들병이가 있는데요. 이때 1패기생은 궁중에서 가문을 하는 기생을 말하고, 2패기생은 양반이나 귀족을 상대하는 기생이고요. 3패기생은 평민들을 상대하는 기생이 되겠습니다. 들병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프리랜서 창녀가 되겠습니다. 평민이나 천민을 주로 상대하죠. 그런데 조선시대 들병이가 현대에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바카스 아줌마 아니면 뽀빠이 아줌마죠. 제가 실제 경험한 사실인데요. 대낮에 종로이가 뒷골목을 걸어가는데 7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녀노인이 여관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여성의 긴 머리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있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종묘공원에 가면 돗자리를 깔고 막걸리를 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잠자리도 같이 하는 진짜 조선시대 들병이가 등장한 것이죠.
들병이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성매매를 합니다. 그들의 영업 현장은 바로 이곳입니다. 탁골공원은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노인들이 무료급식 또는 저가 식사 및 술을 마시는 곳이기 때문에 매출할 돈이 없으므로 들병이들의 영업 현장이 되기는 힘듭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종묘공원은 좀 다릅니다. 따라서 주머니 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하며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부유층 남성 노인들이 주로 찾는 종묘공원이 그녀들의 영업 현장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들병이들의 실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또는 70대 여자 노인이죠. 또는 50대 여성들이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근처에 여관을 잡아두고 회당 2만 원에서 3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 여관비를 월세로 낸다면 약 3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므로 매일 5차례, 월 150차례의 매춘 영업을 한다면 회당 3만 원일 경우 420만 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탈세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팁까지 받는다면 고수익이 되는 직업이 됩니다. 그런데 풍속이 문란한 곳이다 하여 종묘공원에 콘크리트 말뚝을 군데군데 박아 놓아서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벤치나 앉을 자리만 있다면 영업이 되고 또 바로 여관으로 바로 간다면 만사 해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 성매매 단속 등이 강화되고 매춘 수입이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영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꽃뱀을 하거나 부유한 노인들과 동거 또는 결혼을 하는 것이죠. 이로써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입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부유층 노인들을 공략하게 됩니다. 만약 매월 300만 원, 4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매춘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기가 불순한 이러한 여성들과 동거 및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불행한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특히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만약 부부라면 아내는 남편의 특성을 잘 이해해주고 성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부부 공동으로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는 등 남편을 혼자 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아내는 돈과 자식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하여 남편을 제껴놓고 자기 생활에만 열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부부가 아니라 혼자 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건전한 노인 이성교제를 장려해야만 합니다. 노인의 성문제는 성매매, 꽃뱀 리스크, 사기 결혼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만 성병 문제도 심각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성교육은 물론이고요. 부모님 성교육도 필요하다면 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노인 성병 문제는 다 알거나 경험이 많다는 이유와 이젠 다 살았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예방을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전한 노인 이성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만족스럽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줘야만 하는 것이죠. 10명의 효자보다 등 긁어주는 마누라 한 명이 더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년은 성생활이 아니더라도 평생 말벗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자 된 부모님이 계시다면 적극 이성 교제를 권해야 합니다.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황혼이혼으로 혼자 된 노인들이 많은데 그들은 여러 가지 남녀 만남 이벤트를 통해서 건전한 교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령 가라오케 이벤트를 통해서 함께 어울리다가 연인으로 발전한다든지 아니면 노인 만남 주선 업체의 소개로 자신에 맞는 이성을 찾거나 동거하거나 결혼하여 노후 생활을 만족스럽게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는 부부가 사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제대로 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자 된 부모님을 자식이 봉해야 한다는 것이 요즘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교제를 허락하고 적극 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노년에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자산이 많은 경우 결혼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혼 전 재산을 거의 모두 자녀한테 증여해도 문제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바로 증여 재산에 대한 유류분 문제죠. 비록 뒤늦게 재혼했지만 재혼 전에 사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결혼보다는 동거나 자유연애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죠. 바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재산을 빼돌리거나 증여를 받는다면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산이 많은 경우는 효과적인 재산권 보호가 더 필요하겠죠. 만약 재혼으로 인한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한 유류분이 문제라면 자녀들은 상속 발생 시 상속 포기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분쟁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소요를 일으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전 예방의 성격으로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저는 오래전부터 은퇴설계 교수를 해왔지만 은퇴설계에는 재무적, 비재무적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시하며 노인의 성생활은 다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노후생활, 은퇴생활에 있어서 성생활을 배제한다는 것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이제 콘스탄트 김 저도 나이를 먹었나 봅니다. 자산 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텍스 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갑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소비하는 돈을 모두 법인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원래 버는 돈보다 소비하는 돈이 많은데 이 돈 모두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골프 캐디피, 여행비용, 식대, 음료대, 회식대, 렌트카 비용, 그리고 유류대 및 기타 비용을 처리가 가능하겠죠.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과거 접대비로 가능하고요. 복리 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GP 플랜 실행 시 두 번째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버는 돈에 대해서 종합과세 내지 종합소득세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49.5%의 세금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9.9%만 부담하면 되겠죠. 이것도 소비활동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된다면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NGP 플랜의 세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 소득, 그러니까 투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평생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소득 발생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가입 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일정한 소득을 받을 경우 평생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NGP 플랜의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 전략 실행 후 10년 후 재증여할 때까지
상속재산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재산 동결 효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가수금으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수금으로 활용하면서 10년 단위 증여 전략을 실행한다면 상속세를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의 다섯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온 가족의 자산 관리를 도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세 전략하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하더라도 상속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모두 최대 주주인 자녀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가족투자법인의 대표이사로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운영합니다. 물론 자산을 자주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자산 증식에 혁혁한 기여가 가능합니다. 가족투자법인의 자본금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 몫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법인으로부터 다양한 소득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상여금, 배당금, 퇴직소득, 그리고 유로금도 가능하고요. 법인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메리트 일곱 번째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다하고 나서 자산을 차용해 줄 경우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지만 NGP 플랜을 실행시켜서 법인에 돈을 빌려준다. 가수금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자녀들이 이 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이자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자녀 1인당 21억 7,391만 원의 가수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은 NGP 플랜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을 받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물론이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 그리고 금융 투자 평가 분석하고 자산 재배치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의 목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벤치마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 메리트 마지막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콘스탄트 김 저로부터 종합자산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평생 절감 방안,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그리고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재무설계, 자산관리, 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평생 조언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대를 이어서 저의 아들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일까요?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와 나중에 상속세 절세가 될까요?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고민일까요?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라든가 자녀의 자산 증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평생 소비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콘스탄트 김은 VIP 컨설팅 3,3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고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은 물론이고요.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의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하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지원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법인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에 대한 해결책,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재무 설계와 자산 관리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자자손손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4월달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시와 장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4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실시됩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앞 400m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이 되겠고요. 다음 날 4월 6일 토요일 이번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회차가 개최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참가비 3만 원을 제게 입금해 주시고요. 제게 핸드폰 문자로 성함 및 핸드폰 참석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하셔 가지고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고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반드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에 대한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강남에 역삼역 2번 출구에서 400m 정도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당신의 노후에 연금을 노리는 사람들 얘기하고 노인 성생활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